자, 오늘은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뭔가요? 어떤 물체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뭐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얘는 뭔가 앞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예를 들어 벽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 꽝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이 벽을 밀어내면서 뭐 밀리진 않더라도 어쨌든 벽을 파든가, 그죠? 벽에 부딪혀서 열을 발생하거나 불꽃이 튀거나 뭔가를 앞으로 할 거예요. 다만 아직은 안 했을 뿐이죠. 어땐가 나중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것은 이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렀고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열이나 빛이나 이런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학기 때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를 한정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전환 그리고 보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은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물체는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공중에서 공이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물체는 어쨌든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어요. 지구는 중력장이 있는 곳인데. 중력에 불구하고 거기 떠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젠가 바닥에 떨어지면 뭔가 일을 할 겁니다. 떨어져서 땅을 파든가 깨든가, 그쵸?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떠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얘한테는 어떤 가능성,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가 얘한테 존재하고 또 동시에 어쨌든 얘는 날고 있기 때문에 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합, 그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역학적 에너지에 뭐가 일어난다?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운동을 예시로 들 거냐면 첫 번째 예시로 들 운동은 아래에서부터 여기 뭐 모르겠어요. 폭탄 그 대포가 있다고 칩시다. 대포가 있고요. 그 대포에서 쏘아 올린 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예상을 해보면 공은 점점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0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 상태, 그러니까 공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 지금 쏘아 올리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여기를 기준이라고 합시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위치 에너지 분석하기가 가능하죠. 기준, 여기 0번 위치라고 할게요. 자, 이쪽은요, 어쨌든 높이는 0입니다. 그쵸? 높이가 0. 요런 것도 익숙해지세요. 0번 위치에서의 하이트, 높이란 뜻입니다. 0. 0번 위치의 속력은 지금 막 쏘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그래서 최대값이다. 자, 그때 그럼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우리 공식으로 어떻게 계산했나요? 9.8 지구의 중력과 속도에다가 질량에다가 얘의 높이 값을 곱해서 위치 에너지다 라고 했는데 이 값은 바로 나오네요. 왜냐하면 높이가 지금 기준점에 있기 때문에 0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어차피 0, 그죠? 0일 거고요. 다만 얘는 뭘 또 가지고 있냐면 운동 에너지는 갖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2분의 1의 질량에다가 얘의 속력의 제곱값인데 속력이 최대니까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최대값을 보이겠죠. 최대 이렇게, 그죠? 자, 이것을 합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0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독특하게도 운동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 에너지는 0이거든요. 운동 에너지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했으니까요. 이 역학적 에너지를 그게 어떤 게이지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 게이지가 지금 전부 다 빨간색 운동 에너지를 꽉 차게 이제 그려 보았습니다. 자, 이 공이 이제 올라가서 최고 높이에 다다랐을 때 한번 결과값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결과값은 어떨 것인가? 여기를 3번 위치라고 하죠. 3번 위치에서의 높이는 최대값이고요. 속력은 0, 이제 잠깐 멈춘 상태죠. 순간적으로. 자,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면 위치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최대일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번에 반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지금 순간적으로 얘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속력이 0이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줄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합친 값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을 살펴보면 독특하게 이번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만 게이지가 꽉 차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이 처음 쏘아 올렸을 때부터 올라갈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에너지의 전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이 됐구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살펴볼까요? 1번 위치입니다. 자, 1번 위치를 살펴보고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죠? 높이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고요. 자, 그럴 때 운동 에너지는 아까보다 줄었어요. 그죠?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만큼이 위치 에너지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2번 위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번 위치는 더 많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어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줄어든 것도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되게 많았는데 그것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그죠? 위치 에너지 점점 증가해서 최고점에 올라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를 위치 에너지가 참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앞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에너지의 게이지 값은 같아요. 그죠? Y축, 그러니까 X축, 그러니까 가로축에 이 길이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시점에서 각 1번 위치든 2번 위치든 3번 위치든 모든 시점에서의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고 그죠? 다만 뭐가 일어나나요? 그 사이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구성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 던져 올린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스캔해요? 아래에서 위로 스캔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많았는데 운동 에너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나중에는요. 그 대신에 뭐가? 위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것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갈까요? 자유낙하입니다. 이번에 공이 여기 떠 있고요. 얘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공기 저항과 그런 것 없다고 지금 가정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살펴볼까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초반에는 전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위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높이가 최대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력은 순간적으로 0이고 그래서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게이지를 꽉 차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결과값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 떨어지면 0번 위치로 돌아올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속력이 굉장히 빨라져서 위치는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0, 그렇죠?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최대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만 빨간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 요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입니다. 자, 떨어지는 곳. 자, 이곳을 보면 이때는 높이도 존재하고 속력도 존재하니까 둘 다 있을 건데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생겼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위치도 마찬가지죠. 3번 위치도 가끔 말을 안 듣네요. 자, 3번 위치도 보면 위치 에너지가 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나서 운동 에너지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나요? 그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많이 감소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가 엄청 많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그죠? 그 줄어든 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마지막에는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어쨌든 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모든 위치에서 일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도 같이 볼 수가 있네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도 해석할 때 낙하라는 상황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렇게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스캔하면서 봐야겠죠? 위치 에너지가 엄청 많았는데 점점점 줄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 없었는데 점점 늘어요. 나중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됩니다.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공을 던졌을 때의 상황. 자, 그러면 처음 올라갈 때는 어떤가요? 속력은? 처음에는 아주 지금 지금 막 던졌을 때니까 속력이 최대고 높이는 최소. 그렇죠? 올라가면서 점점점 높이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죠?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는 형태가 보여서, 최고점에 올라오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아주 최대값이 되고요. 그리고 속력은 점점 이제 완전히 어느 순간 0이 될 테니까요. 최소 상태가 되면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내려갈 때는 이번에 높이가 또 줄어들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고 그 대신에 다시 빨라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환이라고 친다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 그죠? 낙하하는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교과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날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전환 과정의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네요. 제가 계속 누르고 있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굉장히 뭐랄까 우리에게는 이제 예시가 없어서 구체적이진 않아서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몇 가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이해한 것이 잘 이해가 됐는지를 한번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0m 상공에 질량 1kg의 공이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쪼개놨는데요. 이거 문제를 단계로 여러분들이 쪼개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7번 이렇게 푸는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제 단계로 이렇게 풀면 사실은 쉬운 문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점, 가장 최고점에서의 물질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이 P라고 쓰죠. 이 위치 에너지는 A점에서 오니까 이 PA라고 써볼까요? 그냥 써봤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공식이 9.8에다가 질량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9.8에다가 질량은 지금 1kg, 그리고 높이는 10m입니다.
조금 제대로 해볼까요? 이 9.8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단위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한 단위였고요. 1kg에다가 10m를 해주면 그럼 98. 이 단위를 좀 이상하지만 만들어 보면 kg에다가 미터 제곱에다가 그리고 세크의 제곱이네요. 이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 이상한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냐면 줄 에너지 단위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98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점에서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시점에서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일부러 시점에서의 높이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랬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지금 여기는 기준점이죠. 그래서 얘가 그냥 0이니까요. 그대로 0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대신 시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얼마일까요? 이것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3단원까지만 공부한 친구들은 운동 에너지 어떻게 해요? 운동 에너지는 공식을 써야겠죠.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보통 써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시점에서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10m에다가, 질량은 1kg이군요. 1kg에다가 속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당황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자유낙하란 어떤 운동을 말하냐면 지구 중력장 내에서 공이 저항 없이 떨어지는 건데 1초당 속력의 변화가 지구에서는 1.8m/s씩 증가하는 운동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속력을 몇 초 동안 떨어졌는지 여기 떨어지는지 몇 초 동안인지만 알면 또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거기다 약간의 예습한 친구들이 많아서 뭐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어떤 공식도 알게 된다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 낭비가 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단원의 제목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단원의 제목은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그죠? 시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전환되어서 만들어진 값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A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다 떨어졌을 때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98줄이라는 그 값이 그대로 운동 에너지 전환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것은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는 정의 자체에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면서 전환될 겁니다. 자, 그리고 B점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럼 얼마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죠. 근데 위치 에너지, 이때 A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그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였고 C점에서 운동 에너지 그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였고 B는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겠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합친 값은 어차피 같다. 그래서 98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5번이에요. B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세요. 자, 이것은 구해야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 P가 뭐예요?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위치 에너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쓰기 귀찮으니까 에너지, 근데 이제 포텐셜, 가능성,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키네틱 에너지. 운동의 뭐 이런 뜻이에요. 역학적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고요. 얘를 이제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언제나 쓸 때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K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쓰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과학 선생님이 있지만 고등학교 가면 과학 선생님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물리 선생님이 있는 거죠. 이 단원을 가르치시는. 그럼 물리 선생님들은 물리에 어떤 사용하는 단어나 그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잘 모르고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쓰실 수 있다는 거. 책상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빨리 알아들으려면 지금 조금 봐두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자꾸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우리 공식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B의 높이를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계산해줘야 될 것 같아요. 9.8 곱하기 질량은 5, 질량은 1, 높이는 5,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9.8 곱하기 5는 49요. 49. 이 단위는 뭐가 되죠? 줄입니다. 단위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B점에서 물체 운동에너지. 자,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됐습니다. 물체 운동에너지 할 때 우리가 공식을 써야 하나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속력 모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단원의 제목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운동에너지는 어디서 왔나요? 얘가 A점에 있었어요. 낙하합니다. 낙하하면서 뭘 할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던 만땅이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예요. 즉,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그죠? 그거 값이 위치 에너지, 이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 얘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큼 갖고 있어요? 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와 내가 낙하하면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이 위치 에너지가 아까 처음에는 98줄이었는데 이 B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아까 49줄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를 잃어버렸어요? 98 빼기 49. 그러니까 49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습니다.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위치는 운동에너지 공식을 써야만 합니다. 자,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공식은 운동에너지이고 C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C점의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2분의 1의 질량은 1kg이고 속력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C점에서 운동 에너지. 근데 알고 있어요. 얼마죠? 아까 4번인가요? 3번에서 풀었죠. 제가 앞화면을 몰라서.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A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같다. A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98줄이라고 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계산이 됐죠. 2분의 1 넘어가면 196이 될 것이고 이게 속력의 제곱값이고요.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196이네요. 그러니까 14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잘 풀어보시고 익숙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했느냐,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을 좀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론적으로도 보고 한번 문제를 사용해서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물체를 던져 올려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널뛰기를 한 사람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 때는 속력이 처음에 빨랐죠.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느려져서 어느 순간 공중에 멈추겠죠. 순간적으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내려올 땐 점점 빨라지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높았다가.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너무 긴데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내려올 때는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